자, 앞에 놓인 책이 저희가 3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임원경제지 개관서입니다.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이 책을 번역, 연구하는 기관은 임원경제연구소입니다. 임원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젊은 소장학자들이 14년에 걸쳐서 이 방대한 책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물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바로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최근에는 서명지가 이렇게 1, 2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조지를 근거로 해서 생명의 밥상이라는 책도 이렇게 출판을 하셨고요. 자, 이 책을 출판하신 우리 씨앗을 뿌리는 사람 출판사 대표 장익순 사장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그간의 변화가 서명지가 2권이 나왔다는 네. 그런 뉴스가 있죠. 아니, 서명지 1, 2, 3권이 나왔고요. 서명지는 1, 2, 3권이 이미 나왔고 그리고 그다음에, 유해지가 나왔죠. 유해지가 총 3권이 나오기로 되어 있고 1, 2권이 나오고 3권은 지금 제작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명지는 이미 기출판이 된 거고 유해지는 최근에 나온 거고. 아하. 그럼 앞으로 또 나와야 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 앞으로도 이제 14개지, 16지 중에 14지를 내야 되죠. 그래서 어허. 올해는 상택지하고 예. 마지막에는 예규지 아하. 이렇게 두 종은 기본적으로 낼 거고요. 예. 2022년까지 총 16지를 약 70권 정도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저 정명윤 소장님 말씀으로는 네. 저희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인데 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냐에 따라서 이 완간의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현재로서는 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수례를 하셨어요. 네.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1차적으로 그 유기농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우리 전통적인 볼리지라는 농사편이에요. 네. 이 책은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예전에 출간이 됐었지만 그랬죠.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네. 다시 재간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년쯤에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를 빨리 내야 된다는 거는 연구소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볼리지야말로 임원경제지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예. 기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 당시에 18세기 전통 농법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2008년인가요? 예. 네, 2008년에 나왔고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리뉴얼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빨리 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야죠. 네. 사실은 그게 니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최근에 JBS를 통해서 토명 이완주 박사님이 전 국민을 상대로 토양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 토명 선생님도 결국은 유기농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을 지향하는데 유기농의 텍스트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선조들한테 그걸 봤을 때는 볼리지가 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21세기에 유기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많은 독자님들, 잠재적 독자님들이 그 책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아요. 예. 볼리지가 그 당시 나왔을 때 세 권으로 나왔는데 예. 아마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달면 4권 정도로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뭐 유기농 뭐 할 것 없이 자연농이겠죠. 예. 네, 농업도 석유 농법이 전혀 아닌 예. 있는 자연 속에서 어떻게 최상의 수출을 만들어낼 거냐. 예. 농약도 없고 예. 석유 농법이 전혀 아닌 속에서 예. 그거에 대한 보고가 볼리지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고 그런 전통 농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 뭐 오염되고 석유 농법으로 해서 황폐화되는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이건 당연히 교과서로 쓰임직하지 않나. 또 통영 선생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염되고 잘못되어 있는 토양에 대한 상식, 예. 토양의 문제,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볼리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저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기대치가 커지는 것 같아요. 볼리지가.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뜻에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또 하나 기대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서 하면은 동의보감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동의보감을 능가하는 엄청난 정보량이 밀집된 게 이 16지 중에 인재지라고 하는 의학 파트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보양지라고 하는 지하고 예. 인재지라고 하는 지 두 가지죠. 두 챕터가 예. 합쳐지는 예, 게. 동의보감이 그토록 유명한 거는 그때까지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1620년대 그 책이 나올 때까지 그 한자 문화권에서 생산된 특히 중국에 생산된 의학, 그 한의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사실상 체계적으로 그거를 완결적으로 그 체계화시킨 게 동의보감이거든요. 중국에서도 못한 일이거든요. 예. 여러 갈래로 발전해 온 동양 의학 이론들을 선조대의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체계화시킨 거죠. 체계화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동아시아 그 의학 이론의 가장 중요한 서물로 자리매김된 원인이고 예. 그게 워낙 잘 됐기 때문에 하다못해 항일 전쟁 때 예. 중국에서 그 일본하고 맞서기 위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의보감을 복각해서 판매해가지고 그걸로 군자금을 마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우리 동양의학계에서는 차지하는 동의보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임원경제지 풍석 선생이 쓰신 임원경제지 16지 안에 예. 보양지하고 인재지는 동의보감하고 정확히 200년 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축적된 그 의학 기술과 또 처방을 체계적으로 동의보감을 기본으로 해서 200년 동안 쌓인 것들을 묶어낸 게 바로 풍석 선생의 업적이고 임원경제지 안에 두 지로 나온 거죠. 그래서 보양지는 그 동의보감 안에서 양생에 해당하는 건강 파트를 확대한 게 그 보양지고, 예. 그다음에 병과 병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처방을 내린 것 동의보감에 그 부분은 인재지로 확대된 거고. 근데 놀라운 거는 풍석 서유구 선생이 동의보감을 거의 뭐 위아래를 뜯어보다시피 이해하고 연구하고 평가를 내린 위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200년 동안 쌓여있는 처방 또 발전된 의학 지식을 더 체계화시키고 더 정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방대하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동의보감보다 200년 후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 실린 정보량이 월등히 더 물리적으로도 많다는 네, 얘기입니다. 당연히 많습니다. 아마 동의보감의 2배에 해당하는 데이터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엄밀하게 그거에 대한 인용 또는 근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합리적이고 또 실증적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요? 네, 풍석 선생의 놀라운 점은 대단히 실증적이고 학문적인 양심성을 명확히 갖고 하셨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카이스트 같은 데에서도 예. 그 동의보감의 2배에 해당하는 동의보감의 컨텐츠는 물론이고 200년 후에 쌓인 것까지 포함한 2배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가장 한의학의 분석 자료로서 인재지를 선택을 하신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더 한층 기대치가 커지거든요. 네. 보양지와 인재지. 네. 그렇다면 네. 그 사람이 직접 건강과 관련된 것은 먹는 것인 볼리지, 농사편으로 해결이 되고요. 네. 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우리 몸에 받아들이냐는 보양지가 문제겠죠. 보양지, 양생법이니까. 양생. 예.
그리고 나도 병이 든다면은 인쇄질을 통해서 그렇죠. 병을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본리즈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사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원경제지라는 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참 구조가 풍서순천 구조가 참으로 절묘하다. 절묘하죠. 우리 인간사에서는 16지의 어떤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무리 사상을 얘기하고 예. 이론을 얘기해도 예. 일상적으로 먹고 예. 입고 예. 싸고 자고 예. 일상생활을 안정적이게 영위하지 않으면 그 위에 쌓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석 선생은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어떻게 안정되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1차적으로 가지셨고 아하. 그 위에서 선비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갖가지 것들을 쌓으신 거죠. 아, 그럼 그 중에 이제 서명지라는 것은 건축을 포함한 뭐 농기구 네. 이런 거에 관련된 이게 네, 이런 챕터죠. 네. 아, 자, 하여튼 임원경제지는 알면 알수록 참 흥미롭고요. 또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컨텐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한 가지 더 이렇게 지적을 하자면 예. 풍석 선생이 만든 이 서명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축과 도구와 일용품 백과사전입니다. 아, 일용품. 일용품까지.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범주화하셨어요. 먼저 건축을 통해서 집을 짓는 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아하. 그 다음에 집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각종 도구. 예. 예를 들면 안방에 있으려면 안방에 필요한 도구. 예. 거실에 있으면 거실에 있는 도구. 예. 화장실에 있으면 화장실에 필요한 도구. 아하. 주방에 있으면 주방에 필요한 도구. 예. 한 집안에서 집을 영위하게 만드는 일상을 우리는 거기서 집안에 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쉽게 범주화를 해놓으신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서명지라는 거예요. 네, 서명지. 아, 서명지. 네. 이게 참 저도 가끔 이렇게 훑어봅니다만은 여기 들어가는 사파하며 네. 아주 뭐 오늘날 21세기 우리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식 정보들인 것 같아요. 아, 이게 200년 전 일이죠, 이게. 200년 전 일인데 이게 사실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한 그러한 아이디어와 또 그러한 보고 있으면 컨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영화 세트를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한 개인이 땅에다가 예. 집을 어떻게 지을까? 예. 그러면 뭐 털을 어떻게 닦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춧돌은 어떻게 놓고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석가래는 어떻게 놓고 지붕은 어떻게 놓고 이런 것들을 먼저 쫙 씁니다. 그 이야기가 상택지에 실려 있죠. 아니, 털을 잡는 거. 아니, 털을 잡는 거는 이제 전체 대지가 그 음양오행적으로 어떻게 앉는 게 뭐 예. 배산임순이 뭐 다 그런 이야기가 예. 상택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집 터의 방향성은 상택지에 있고 예. 그거를 했다는 실행하는. 전제에서 실제로 땅을 고르고 예. 털을 닦고 다지고 예. 거기에 주춧돌을 놓고 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먼저 기술을 하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마루에 올라가 가지고 만약 안방에 들어갔다. 예. 그럼 안방에 마님이 거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마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소도구들이 있잖아요. 예. 하다못해 연지곤지 찍는 거, 네, 그렇죠. 화장법. 예. 화장품 상자, 예.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옷을 거는 횃대, 예. 그런 세세한 것들을 마치 카메라로 이제 하나씩 다 그거를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각종 종류 어떻게 제작하는 법 예. 그런 것들을 다 써주신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서명지에 실린데. 네, 예를 들면 그 빛이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 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상투를 틀어가지고 했지만 그러면 빛 종류만 해도
무슨 종류가 있고 어떻게 만든다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인도도 있고. 인도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또 만드는 방법까지 다 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드는 법이 소개에 대해 중요한 것들은 소개가 돼 있고 예. 종류하고 용도가 써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전통 문화 지식의 보고가 아닐까. 보고죠. 콘텐츠의 보고다. 보고죠. 이게 보고 있으면 잃어버린 도구도 많습니다. 현재 사라진 현재 것들. 사라진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의복을 입고 있고 예. 현대 건축이라는 속에서 아파트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낯선 것들이 있죠. 어허. 노인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익숙할지 몰라도 지금 30, 40대 이전 분들은 굉장히 낯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연구소가 제일 괴로워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기록 수록돼 있는데 아예 없어진 것들, 유실 기록. 유실된 거. 예. 그때는 중요한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였고 또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시피 돼 있고 식민지나 6.25나 남북 분단과 또 개발 독재를 통해 가지고 이건 그 전승이 끊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 게 임원경제연구소 여러분들의 노고죠. 그거를 다시 추적해서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복원해내는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구죠. 연구죠. 이 연구가 되지 않으면 번역할 수 없는 게 임원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임원경제연구소 여러분들이 15년 동안 매달려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 콘텐츠를 복원하는 일이고 번역이 곧 복원이고 연구고 현대로 이익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원경제연구소의 슬로건이 예. 소통하는 번역, 살아나는 고전.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전통과 현대 200년 시공을 거슬러서 예. 소통하려는 노력.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역사적인 단절을 겪었죠. 식민지도 겪고 남북 분단도 겪고 예. 이념적인 분할도 겪고 또 6.25라고 하는 민족 상란도 겪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전통적인 맥이 끊긴 거죠. 그거를 잇는 작업을 하는 게 놀라운 작업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임원경제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뭐 밤새워 얘기해도 부족함이 끝이 없죠. 있는데 그렇죠. 자 오늘은 저희가 대표님을 만난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책을 출판을 하시면서 네. 어떻게 이 임원경제지를 오늘날의 유용한 가치로 뭔가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우리 대표님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셨다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